중국의 극장가는 오늘도 선전 영화로 가득합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거의 개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6.25 전쟁 참전을 미화한 영화 장진호 전투의 속편도 발빠르게 만들어져서 지금 개봉관에 걸렸습니다. 언론에선 이들을 중국의 애국주의 영화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파시즘 국가의 선전, 선동 영화와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규모만 커졌을 뿐 북한의 선전 영화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정상적인 이웃을 갖고 싶다는 소망이 이토록 이루기 어려운 꿈이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2월 3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듣고 왔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1570님, 해가 길어졌어요. 옹디의 퇴근길이 밝아요. 이 눈이 쌓인 길도 마지막 눈이겠죠? 가로등이 안 켜졌어요, 진짜. 희한하네. 시간이 가긴 가네요. 3246님, 올해 명절은 코로나로 모이지 말자고 의견이 일치해서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콕만 했습니다. 아들은 세뱃돈 때문에 올해 1년 농사 망쳤다고 좌절했지만요. 제 통장으로 자기 세뱃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면은 1년 농사 엄마한테 뺏겼다며 분통을 터뜨리겠죠? 들킬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려고요. 아들아, 너의 1년 농사는 엄마가 잘 키워서 나중에 돌려줄게. 사랑한다. 아드님이 이 방송을 듣지 않아야 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내주시면 4부에서 모아서 이야기해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 다양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어요, 연휴? 네, 푹 쉬고 왔습니다. 푹 쉬었어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에너지를 완전 충전하고 왔어요. 저는 진짜 뭘 많이 먹어가지고 집에서 뭘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전 이런 거요? 아이, 잡채 이런 거? 혼자 사는 사람이 전이 어디 있어? 지금 뭐야 지금? 뭐 도발하는 거야? 로제 떡볶이? 고기 종류로 그냥 하도 많이 시켜 먹어가지고 살찐 것 같습니다. 몸이 그냥 부해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게 또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에너지원이 됐을 거예요. 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어요. 맞아요. 진단검사 방식도 오늘부터 달라졌죠. 네, 달라졌습니다. 일단 고위험군이 아니면 PCR 검사에 앞서서 신속 항원 검사부터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네 병원 의원들이 검사는 물론이고 치료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병원으로 가야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제때 공지가 되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졌거든요. 이 진료체계 전환 첫날부터 이렇게 혼선이 발생하면서 이거 정부의 대응이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세에 못 따라오는 거 아니냐,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번 뭐 바꿀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뒤처지고 있죠. 예, 시스템적으로 뭐가 터지니까 물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죠. 맞아요. 이음새가 모든 게 매끄러울 수는 없고 현실에서 늘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인데 글쎄요. 이게 매번 그러니까 네, 좀 아쉬움이 자꾸 따라오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네.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좀비물 세계 최강 코리아입니다. 좀비물 세계 최강? 네, 좀비물 세계 최강? 이 최강이에요. 정말 최강으로 떠올랐는데 설 연휴와 함께 출몰한 K 좀비가 또 다시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들이 지우학. 네, 그렇습니다. 지우학. 예, 이 지우학이 54개국에서 TV 프로그램 부문 1위를 차지하면서 좀비물 세계 최강은 코리아다라는 평이 쏙쏙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재미없어. 아니 제가 1위라고 소식 가져왔는데. 근데 초반 3회까지가 뭐 편집을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근데 뭐 이거 후반부는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참고 봤어요. 예. 근데 앞엔 좀 이상하지. 왜 그렇게 만들었나 모르겠어.
아 그래도 무슨 제가 사고가 있었나? 아니 우리 세계 최강이라고 제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 곤란해요. 아 근데 진짜 1등 했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예. 54개국이면 사실은 엄청난 데이터잖아요. 예. 이게 보면은 지난달 28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 한국은 이런 걸 정말 잘 만드네요라고 하면서 칼럼이 실렸고요. 이 칼럼에다가 부산행을 본 사람들이라면 좀비에 대해서는 한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걸 알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칼럼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좀비물에서 한국을 인정하는 그런 멘트가 실린 거고요. 우리 K 땡땡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K 좀비물 이라고 하면서 이제 K 좀비물이 하나의 장르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평이 따라오고 있어요. 뭐 오징어 게임도 있고 지옥도 있고 지우학. 그렇죠. 또 이제 그 전에 킹덤도 있었고. 맞아요. 그래요. 네. K 좀비라는 신조어가 생긴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는 한국은 좀비 영화를 정말 제대로 만든다라고 반응을 보였고요. 이 지우학은 우리 한국의 고등학교라는 공간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좀비물의 흥미를 돋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평들을 보면은 K 좀비물의 특징이 바로 그런 배경에 있는 것 같다. 배경에 있다? 네네. 어떤 배경? 왜냐하면 이 K 좀비물들은 좀 더 다른 나라의 좀비물들보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비극이 많다는 거죠. 일상적인, 네. 이를테면 뭐 대중교통, 그렇죠. 아니면 학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배경이면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궁, 이제 거리 이런 데가 배경이니까 우리가 익숙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좀비 이야기가 조금 더 공포심을 배가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요. 나오는 거죠. 아 그런 부분에서. 맞아요. 근데 뭐 사고 약방문이라고 끼워 맞추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 다른 나라 위대한 좀비 영화들도 다 일상적인 공포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뭐 모르겠어.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뭐 볼 때마다? 이게 왜 한국으로 묶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K 좀비인가? 아니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이걸 한국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가? 근데 뭐 아무튼 뭐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럼요. 예. 박수 쳐줄 일은. 같이 좋아해야지. 박수 쳐줄 일은 박수 쳐줘야죠. 1위라는데 뭐. 그럼요. 재미없더라고. 아니 지금 이거 새해 벽두부터 지금 새해 벽두부터 저한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4회부터 보세요. 3회까지는 진짜 못 보겠더라. 아니 무슨 사고가 났나 봐. 편집을 왜 그렇게 해. 아니 진짜. 아니 새해 벽두부터 저한테 이런 식이에요. 제가 지금 야심차게 소식을 준비해 왔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섭섭하네요. 혹시 이 첫 번째 헤드라인에서 네. 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노코멘트 할까요? 노코멘트? 드리겠습니다. 한 50% 정도. 네네. 50%. 그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선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왜냐면은 우리 또 앞에서 아예 안 나온다 하면은 그러면은 0%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격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좀 힌트 드린 걸로. 예. 이 정도면은 앞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인데. 네, 빠르게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네, 두 번째 소식은 배달비 공시제 시작입니다. 공시제? 네, 이게 주요 배달 앱의 배달비가 이번 달부터 온라인에 공개가 되는데요. 정부가 최근 치솟는 배달비를 꽉 잡겠다라는 카드로 배달비 공시제를 갖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시제라는 게 이게 다 알려주겠다, 다 공개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공시를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 단체 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 수수료 현황을 다 조사를 해서 소비자 단체 협의회 홈페이지나 혹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요거를 다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공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배달 앱별, 배달 방식별, 그리고 거리별 수수료 등등등 대부분의 배달 앱 수수료를 다 공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진작에 써야 되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르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오를 때 올리더라도 이런 거 어떤 게 어떻게 오르는 건지 소비자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온라인을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오른 거죠? 근거가 뭐죠?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정확히 밝히고 이게 이렇게 오른 겁니다. 라고 얘기는 안 하고 아니 지금 이거 안 오르면은
배달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 배달 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아니, 난 배달원들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왜 어떤 부분이 옳은 건지 알고 싶다라는 건데 이런 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를 할 거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서울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2월 말쯤에 첫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요. 네. 배달비가 오른 거에 대한 주요 원인은 뭡니까? 네, 일단 업계에서는 가장 1위로 꼽고 있는 거는 단건 배달을 꼽고 있어요. 어허. 이 단건 배달이라는 건 배달 앱 C사가 2020년에 처음 도입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번에 한 집만 배달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단건 배달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처음에 도입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 소비자들은 빨리 가니까. 그렇죠. 예. 한 집만 가니까. 그리고 그렇죠. 음식이 식어서 오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배달 앱들도 앞다퉈서 다 도입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배달원들이 한 번에 한 집만 갈 수 있다 보니까 수입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앱 측에서는 그러면 돈을 더 얹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한테 돌아온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가? 대행업체의 수수료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 한두 번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네, 이미. 맞아요. 너무 과한 수수료.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배달 업체들이 처음에는 그냥 주문 대행이었어요. 네. 이 배달원들이 없었고 주문만 해주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배달 대행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가면 갈수록 배달 대행사 소속의 기사님들의 수는 부족해지고 있으니까 이 수수료를 올리고 근데 그 수수료를 자꾸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하니까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월 80만 원 이상을 버는 라이더들한테는 고용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업체들의 부담도 훨씬 커지게 된 거죠. 고용보험은 당연히 적용이 돼야죠.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행업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는 뭐 배달 맞아요. 뭐 쿠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매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의 흑자를 보면서 이거를 왜 부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비용도 왜 부담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정도 일정 비용은? 부담을 하고 있다곤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일정이 몇 %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공시하겠다. 그렇죠. 공시제로 이제 그거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당연히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온라인을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실은 좀 늦었다. 그러니까 이미 진즉했어야 되고 이렇게까지 오른 다음에 공시제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 텐데 네. 선정답자가 있으려나?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최근 한국에서 이것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는도 이것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무엇일까요? 1번 귀신, 2번 로봇, 3번 좀비. 로봇에 베팅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커피 쿠폰 받으실 분 5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내일 뵐게요. 자, 크랜베리스의 좀비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용 씨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좀비였죠. 자, 선 정답자 2분 있습니다. 권지연님 또 이정호님. 자,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일반 정답자 5분. 이용성님, 고미정님, 9190님, 0693님, 3648님. 자, 5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잠시 후에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은 역사 속의 킹메이커.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오늘 좀 부드럽네요. 역사의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파스타를 맛있게 끓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방금 밖에서 연습하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대꾸 해줄까? 유튜브에서 너튜브에서 어? 이선균 성대모사 1분 특강 1분 특강.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역사 파스타를 그렇게 끓여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정말 1분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승질난다. 새해부터. 아, 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너무 재밌겠네요. 이거 늘 재미있는 아이템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예. 왕을 만드는 존재. 실패하지 않는 아이템. 아, 네. 근데 우리 이제 역사 속의 킹메이커 하면은 늘 단골로 무조건 나오는 단골 아이템 1위 정도전. 정도전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2위 하륜. 하륜 그다음에 뭐 3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조선시대 또 뭐 다른 인물들 이렇게 올라가죠. 한명회. 한 명에 근데 오늘 정도전 안 나와요? 세 분 다 안 나옵니다. 진짜요?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굳이 오. 또 여기서 다루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 다 많이 다룰 것 같고요. 오. 무엇보다도 뭐 정도전이 이성계를 선택했는가, 이성계가 정도전을 선택했는가 지금도 논쟁 중이긴 한데. 진짜? 네. 아, 그게 정리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보통 지금- 이제 정도전이 먼저 찾아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 이성계가 기다렸다. 그리고 정도전이 아니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도 또 있기도 네, 하고요. 지금 K본부에서는 이방원에서는 정도전이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정도전 얘기 다시 했다. 끝. 네. 아, 또 우리 박 작가님은 그 K본부 라디오 가가지고 또 그 프로그램 홍보까지 하셨어요. 어떤 프로그램? 그 이방원 프로. 근데 그거 종용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 그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예. 아. 낙마 사건 때문에. 그거 안타까운 일이죠. 잘못된 거지.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예. 그거는. 네. 그래요. 근데 나 모처럼만의 사극이라 되게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사라질 것 같아요. 예. 네. 안타깝습니다. 자, 딴 얘기였고. 네. 이 역사 속 킹메이커. 아니 정도전 빠지고 하륜 빠지고 한명회 빠지고 그러면은 누구라죠? 그래도 많더라고요. 이게 누구? 야, 빨리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준비는 따로 안 해왔는데 조선시대 최고의 우리 김경철님이 청취자 김경철님께서 아니 정도전 하륜 한명회 다 안 나와요? 그럼 김종필 씨 나오나요? 그러니까 우리 박광일 작가님의 그 원칙이 있어요. 예. 해방 이후의 사건은 다루지 않는다. 아 그래요? 뭐 맞아요? 원칙은 아닌데 예. 뭐 굳이 뭐 제가 킹 이라고 하는 존재하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전제적인 국가에서 건데. 지도자하고를 네. 사실은 연결하는 게 굉장히 조금은 거북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약간 수사적인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수사적인 표현이긴 해서 그래서 예. 이제 킹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통령을 표현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긴 한데 예. 이 이미지가 계속 강해지다 보면은 대통령을 제왕적으로. 제왕적인 어떤 존재로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조차도 그 옛날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제일시민이나 제일 시민.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대통령이라는 들기도 표현 합니다. 자체가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다이토리오라고 해서. 네. 뭐라고? 데토리오? 다이토리오. 다이토리오. 예. 그래서 뭐 통령 뭐 이런 어떤 것들보다는 조금 더 민주적인 의미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유신헌법에서 또 국가 원수 영도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유신헌법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덧붙여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왕과 연결하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어떤 정치적인 기술자로서 이제 행정적인 어떤 책임자로서의 어떤 역할로 그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이제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 만들어내는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 근데 한마디로 이제 첨언을 해드리면 영어로 이제 프레지던트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생각해 보니까 프레지던트랑 대통령은 어감이 너무 다르네요. 그러니까 프레지던트가 이제 프리사이드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뭐냐면 미국이 이제 그 파운딩 파더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제 건국을 한 다음에 의회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회를 만든 다음에 이 회의를 주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한 명 앞에 가서 앉아라. 이 회의를 주재하라.
그래서 프리사이드라는 사람을 프레지던트라고 하자.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요. 그런 의미로서 조금 이제 조금 순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원래 의미에 가깝게 만들어가는 작업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유, 건전한 얘기로 시작했는데. 그렇지. 대표라는 의미지 대표. 대표 네네. 네네. 아까 일본 말로 뭐라고요? 다이토리오. 다이토리오? 그냥 되게 대통령이에요. 읽으면 그렇게 돼요. 어감이 되게 다이뮤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통령이란 표현 있잖아요. 예. 통령이란 표현이 앞에 통령 가운데서 가장 큰 통령이 돼서 대통령이란 말을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다이토리오. 다이토리오. 마음에 안 듭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정도전, 하리운, 그리고 누구였어 아까? 우리 저기 한 명에. 한명회가 빠진. 네. 야, 이거 뭐 차포 다 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그 킹메이커를 생각을 할 때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왜 네. 스스로 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대중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타입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실력으로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실력 속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제 정서적인 어떤 것까지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아니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뭐 전제 군주정도 포함해가지고 사실 상당 부분 인기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기 투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네. 대중적인 어떤 지지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왕이 될 수 없다. 신분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나는 그렇게- 왕의 혈통이 아니다. 그렇죠. 한 명예가 아무리 훌륭하고 성종을 올리고 예종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 씨의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한 씨가 왕이 될 수는 없거든요. 전주희 씨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뒤에서 왕을 만드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아하. 것들. 그러니까 킹메이커의 어떻게 보면은 또 운명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인물이 우리 고대사에 존재합니다. 거기 참 근데 조선사에서 독특한 부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면 역성 혁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고선을 안 넘는 거야. 왜 안 넘었을까 그걸요? 그 선을 넘었을 때 얻는 이득보다 그 선을 넘지 않았을 때 이득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도전이 참 희한한 게 그러니까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겠지. 정도전은 어차피 자기가 계획하던 게 역성혁명인데 역성혁명 기용할 거면은 정시로 하면 어떠냐. 아니 대중적 인지도가 이성계를 그치. 넘지 못했어요. 안 되지. 예, 군사력도 황산대첩이라든지 외구의 예. 어떤 토벌이라든지 그다음 채영과 어떤 맞서는 이미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또 이인임하고 맞서는 그렇죠. 그 이미지를 정도전은 아무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기 투표라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고 도와주고 지지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거기서 실속이나 실력을 또 내가 바라는 희망을 거기에다 담는 것이 킹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인기 투표의 이 어떤 1인자로서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요 실력을 발휘한 누구를 소개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은 이분이 인기 투표하면 1위예요. 근데 지금? 당시에는 그분이 인기 투표를 해서 절대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 자, 여기 공개를 하시죠. 누군데요? 누군데? 김유신입니다. 아 김유신. 김유신 장군. 그렇죠. 아. 그러니까 김유신이 지금이은 그러니까 삼국 통합 전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당대에는 가야 왕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라 왕실에서는 왕을 할 수가 없었던 존재인 거죠. 말을 그렇죠. 해코지했어요. 말을. 그렇죠. 아 김유신 말. 천관, 천관녀 뭐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긴 예. 하죠. 김유신 장군 굉장히 그 안 좋은 흑역사가 많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거는 예. 차차 얘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진골들 사이에 끼는 것조차도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생존을 모색해야 됐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가만히 신라 왕실을 보니까 굉장히 묘한 분위기가 보였던 거예요. 일부의 집단들이 자신들을 성골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왕족들을 전부 다 진골이라고 몰아버린 거예요. 그 일부의 왕족이 진평왕 계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진평왕 계열인데 쫓겨난 아이가 있어요. 쫓겨났다. 분명히 그 성골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음란하다는 이유로 쫓겨나서 그 집안이 전부 다 진골로 성골이 아닌 진골로 쫓겨난 할아버지가 음란하다고 쫓겨났어요? 진지왕 4년 만에 쫓겨났어요. 그 왜? 신라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것도 음란하다고 쫓겨났으니 엄청 자유로우셨군요. 엄청 자유로우셨던 거죠. 자유롭게. 그렇죠. 저 하늘을 알다가 역사를 써봐요. 그래서 대체 얼마나 음탕했길래. 그래서 화백회에서 쫓겨났어요. 아 세상에. 그래서 그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몰려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가 탄생을 해요. 김춘추.
김춘추. 자기보다 10살 어린. 쟤랑 전- 어떻게 연결이 됐으면 전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김춘추의 환생인 것 같아요. 왜냐면 김춘추가 본인이 김춘추의 환생이라고요? 아니, 김춘추가 일본 기록도 그렇고 당나라 기록도 그렇고 정말 남자치고 너무 아름답게 생겼다라는 기록이 남아 자, 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뒤로 나가 서 계세요. 네. 앞으로 나라냐고 계세요? 예, 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희와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사건. 처음에 축국을 해서 옷끈이 떨어지게 해서 서로 연결하게 하다가 나중에 둘이서 관계를 갖고 이제 문희가 임신을 했는데 김춘추가 아무리 봐도 같은 진골이지만 가야계 왕족을 데리고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유명한 장작불로 동생을 태워 죽이려고 하는 사건을 펼치죠. 연극이었죠. 이거를 멀리서 선덕여왕이 보고 있다가 예. 결국은 야, 제 남편 누구니? 그랬더니 김춘추랍니다. 뭐하냐? 춘추공 가서 데리고 가 하면서 둘을 혼인을 시킴으로써 그 집안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춘추와 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김춘추와 김유신은 하나로 움직이게 되고 사실은 선덕여왕 이후를 보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드라마에서도 늘 이렇게 뭔가 멋있는 배우들이 역할을 맡습니다. 그렇죠. 김춘추, 김유신.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킹메이커라고, 그러니까 김유신이 킹메이커라고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저 선덕여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게 비담하고 연종인데. 비담. 근데 사실은 비담 연종이 선덕여왕을 반대했는지 김유신을 반대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반란의 타이밍이 선덕여왕이 죽고 진덕여왕이 즉위할 때예요. 딱 그 사이에 그 비담 염종의 반란이 일어나고 진압이 됩니다. 그러게 애초 어차피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새삼 거기 반대해서 난을 일으킬 이유가.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사건은 김유신과 김춘추의 연합 정권이 연결되는 것들을 막으려 했던 걸로 보여지고 사실은 거기서 이제 비담이 어떻게 보면 악역을 맡은 것이 아닐까. 그러면은 결국 이제 그 이후에 김춘추, 김유신 세력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면서 비담은 배신자로 몰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성골 계열로 마지막 남아 있었던 사실은 후사가 없었던 진덕여왕을 몇 년 동안 왕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진덕여왕이 왕에 올라가게 만들어서 1차로 이제 김유신이 킹메이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진덕여왕이 8년 뒤에 물러났을 때 김춘추가 그 자리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치 제도를 잘 꾸밉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춘추까지 왕에 올렸으니 이제 2명을 왕을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네. 661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김춘추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문무왕 김범민이 왕위에 올라가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외삼촌이었던 김유신의 후광이 있었던 덕분에 편안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으니 사실은 김유신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원조 킹메이커가 아닐까. 근데 이 다른 우리가 이제 그 킹메이커들 다룰 때 다른 킹메이커들에 비해서 김춘추, 김유신 특히 김유신은 조금 약해. 왜냐면은 끝까지 잘 살다 죽었어. 다른 킹메이커들은 마지막에 킹메이커는 뭐 끝이 안 좋아야 돼 그러면? 토사구팽 당하잖아. 하기사. 대부분 토사구팽 당하잖아. 근데 사실은 이제 문무왕 이후에 나중에 이제 그 김유신 계열은 다시 진골이긴 하지만 정치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진골이 됩니다. 그래요? 결국은 가야계 진골들은 결국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건가? 신라계 진골들한테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 이제 김범민이 올라가고 나서 외삼촌을 흥무대왕으로 높이잖아요. 그런데 흥무대왕으로 높였으면 김유신 능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경주에 가서 보면 김유신 묘가 됩니다. 느릉이 아니라. 네, 왕이었으면 그러니까 흥무대왕으로 추존을 하면 추존하더라도 능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능이 아니라 김유신 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이제 묘한 그 트러블이 만들어지는데요. 예. 경주 김씨 계열은 김유신 묘, 후손들은. 근데 이제 김해 김씨 분들은 무슨 말이냐. 우리 할배 흥무대왕 능이지. 능이다. 그래서 같이 경주를 가더라도 김해 김씨 집안 분들은 능이라고 주장을 하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아직도 싸우시나요? 그게 또 중요한 자존심이죠. 한때 왕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거 연구 안 하세요? 당시 이제 김해 가야인들이랑 신라인들은 말이 통했을까? 또 백제인들과는 말이 통했을까? 이제 뭐 영화 속에서 이준익 감독의 그 황산벌 보면은 그 백제 분들이 전라도 사투리 쓰잖아요. 고정 잘못됐다니까. 백제의 수도들은 다 충청도예요. 충청도하고 서울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전라도는 나중에 편입이 되고 사실은 그건 후백제를 염두에 둔 후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잠깐 근데 후백제의 견인도 견인 맞죠? 견헌. 견헌
너 그 맨날 견인으로 읽었는데? 차가 견인됐겠지. 네. 아 그렇군요. 지금 한의원 다닌다며? 여기 이제 뒤가 다 지금 견원이 네. 경상도 출신 아니에요? 상주 출신. 상주. 맞죠? 네. 그러니까 출신은 경상도인데 활동은 전라도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를 잘 건 거예요. 당시 백제 쪽 사람들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어느 쪽이든 힘든데 당신들이 힘든 이유가 백제의 후손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잖아요. 아 난 그렇게 정말- 해서 귀합할 수 있었구나. 그렇죠. 아 역시. 그래서 후백제의 응집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타임머신이 있으면 딱 그거 한번 가보고 싶어 진짜. 어떤. 삼국시대에 가가지고 서로 말이 통했나 안 통했나. 아직 그 얘기를. 결국 이거 사투리. 사투리가 통했나. 아 사투리가 통했나. 소백산맥이 그게 마음대로 넘을 수 있는 산맥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아예 다른 말을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걸로 풀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자꾸 사투리 얘기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좀 궁금해서. 그냥 진행을 방해하려고. 아니 아니 진행하시죠. 네. 광고 나가는 동안 앞으로 나가냐고 계세요? 뒤로 하겠습니다. 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킹메이커에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영화 개봉했어요. 킹메이커. 이게 71년도에 4월 대선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야당 후보 진영을 오가면서 선거 전략가 역할을 했던 엄창록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정치 풍자극인데요. 자, 이 영화 속에서 선거 전략가 서창대 역할을 맡은 배우는 누구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설경구, 2번 이선균, 3번 조우진. 그래서 아까 연습했구나. 연습 딱 1분 했는데 잘하잖아요. 힌트 다시 한번. 정말 코너링 좋은데 이런 코너링에 파스타를 먹어야지 커피 프린스 1호점 가는 거 아니겠어? 목젖을 밑으로 내리고 얘기하면 돼. 진짜 리마리오 같지 않아요? 이 말이오야 목젖. 그러게 리마리오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거할 때 보면 균형 감각을 갖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투표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죠.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천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 바다 여행, 그리고 더 멜로디의 랄랄라 이츠러브 두 곡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히스토리 월드 역사 속의 킹메이커 관련해서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돌발 퀴즈 힌트 관련해 가지고 박상태님께서 이선균은요 하품을 하기 직전에 호흡을 멈추고요 약간 힘을 주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노래도 꽤 잘 부르시더라고요. 광고 나갈 때 한 말과 다른데 알겠습니다. 자 이유진님이 야 이선균 씨 이분은 파스타를 만들더니 이제는 대통령을 만드네요 해주셨고 김연희님께서 공부는 무조건 싫어하고 게임만 하는 우리 10살 아들이 귀를 쫑긋하고 지금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좋았었나 감동하고 있어요. 이제 매주 역사 이야기 함께 들어야겠어요 해주셨어요. 아유 당연하죠.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시고요. 네. 자 우리 김유신 장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어디로 또 넘어가 볼까요? 중국이겠죠? 뭐 중국인데 허지웅 씨 대표 친중파 썬킴으로서 그러니까 친중파. 친중파. 에이. 아유 빨리 코로나가 풀려야 되는 건데 여부리를 하려고 했어요. 여부리 좋죠. 여부리 할 얘기 너무 많잖아. 할 얘기 너무 많아. 근데 시간상 여부리 얘기는 다 다이제스트 편으로 못 하겠을 것 같고. 여부리 재밌는데. 여부리? 응. 오자서 어때 오자서? 오자서 해주십시오. 오자서. 둘 다 킹메이커. 물론 여부리 얘기가 더 야하고 재밌는데. 에이, 여부리가 뭐 중국 역사상 최고의 킹메이커. 어떻게 보면 진시황을 만든 그렇습니다. 진시황의 아빠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거는 야사. 야사고. 예. 일단 그러면 이제 정사로 우리 또 사기를 맨날 치시는 우리 또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 오자서 열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근데 진짜 사기에 기록된 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정사로 그 중국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중국애들만 믿는 거지 뭐. 내용이 너무 호맹랑해서. 뭐 자객 열전 같은 거 보면은 예.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나 싶은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튼 예. 솔직히 오자서 열전도 좀 그런데 자, 이 춘추 시대 때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춘추 시대 때 초나라. 초나라는 평왕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평왕. 초평왕. 이 초평왕 밑에는 비무기라는 간신이 있었어요. 비무긴. 자, 이 초평왕이 지금 왕후가 돌아가시고 지금 코레비로 살고 있어. 예. 그래서 비무기가 다가가요. 대왕. 지금 들어보니까 진나라의 공주가 아주 아름답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가서 어떻게 뭐 줄 좀 놔드릴까 사랑의 짝대기?
좋아 좋아. 네가 가서 초나라 공주가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고 와라. 네 대왕. 그래서 비무기란 간신이 진나라로 가요. 당신 여기 이제 춘추 시대의 진나라. 춘추시대 진나라. 예. 가가지고 보니까 공주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비무기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저 아름다운 공주를 태자비로 그 간택하게 간 거예요. 처음에. 저기 내용이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니 잠깐 정리를 하고 하시면은 태자건이라고 썼는데 지금 태자건의 지금 와이프를 구해야 되는데 아. 한번 그 초나라 진나라의 공주가 이쁘다고 하니까 한번 보러 갔다 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아, 가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진짜로 예뻤어. 그러니까 비무기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진나라의 공주를 지금 우리 태자건의 와이프로 하긴 좀 아깝고 이 기회에 정말 여자를 좋아하는 지금 성인지 감수성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얘기지만 차라리 우리 대왕 초평왕의 와이프로 후궁으로 내가 소개를 해주면 내가 점수를 받겠구나. 그 태자가 아니라. 태자가 아니라. 그래서 와요. 와가지고 야 너 빈손으로 왔냐? 가니까요. 너무 공주가 아름다워가지고요. 잠깐만 평왕님 이리 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태자건의 와이프로 그러니까 며느리감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 대왕님 후궁으로 맞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초평왕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며느리감을 지금 내 와이프로 하라는 거야? 어차피 아는 거는 대왕과 나 비무기밖에 없으니까 우리 둘만 입 딱 닫으면 아무도 몰라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차기 권력에 줄서기보다 지금 현재 권력에 봉사하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며느리로 가려고 했던 진나라의 공주를 그러네. 초평왕이 결혼을 해버려요. 근데 비무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기 권력은 태자잖아요. 예. 태자권. 이게 만약에 나중에 태자가 알게 되면 태자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나는 어떡하나 큰일 났네. 안 되겠다. 나중에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태자를 여기서 처치를 하자. 라고 해서 음모를 꾸며요. 음모를 꾸며. 어떻게 꾸미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짧게 하면 그 태자의 사부인 오사라고 있는데 이 오사에게 뒤집어 씌워요. 대왕 지금 우리만 알고 있는 이 스토리를 오사라는 태자의 사부가 알게 됐습니다. 오사 20. 죄송합니다. 오사 맞습니다. 오사가 그랬다. 오사가 맞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태자의 사부인 오사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그 전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긴 그러면은 내가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저기 태자 사부 오사 오라고 해. 오사가 와요. 그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2차, 3차, 4차, 4차 해가지고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한다며? 그랬더니 정말 바른 말을 했던 미스터 대나무였던 이 오사가 대왕 정신 차리십시오. 옆에 있는 저 비무기가 지금 대왕의 눈, 코, 입을 다 막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간신입니다. 딱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나한테 해코지 할 인간이 많구만. 여봐라. 이 오사, 이 태자의 사부를 오게 가둬라. 가둬버려요. 어떻게? 옆에 있던 비무기가 하는 말이 이왕이면 1+1으로 아예 그냥 그 저 부자들을 아들까지 다 없애버립시다. 아들을 왜? 그러니까 아들 큰아들이 오상이고 둘째 아들이 오자소였어요. 오자소. 아예 그냥 편지를 보내가지고 좀 밖에 있었거든요. 오라고 해서 한 번에 그냥 이 오씨 부자를 다 없애버립시다. 대왕. 좋아. 편지를 자자자 그 감옥에 있는 그 오사 이리 와봐요. 너 내가 아들들을 살려줄 테니까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그 오상이랑 오자서 큰아들 둘째 아들 지금 편지 써가지고 오라고 해. 그럼 아들들은 살려줄게. 나 아버지가 알죠. 오면 죽는다는 거 아들들이. 그래서 일단 편지를 써요. 예. 아들들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옥에 갇혀 있단다. 뭐 알아서 판단하거라. 라디오니까 효과음이에요. 이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밖에 있던 저땐 종이가 아닐 텐데. 죽간으로. 그러니까. 방금 대나무 소리였어요.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아 이제 큰아들 오상과 오자서가 둘이 알죠. 둘이 회의를 합니다. 형이 어쨌든 가자. 우리가 죽는 건 알지만 안 가면 아버지에게 불효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인 오자서가 하는 말이 불효는 맞긴 맞지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큰형님.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가지고 이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한 명만 가자. 그래서 울면서 그럼 큰형이 내가 그럼 갈 테니까 자서야 너는 꼭 우리 부자의 원수를 갚아다오 하면서 형은 가요 울면서. 그래서 오상은 아버지와 함께 투옥되고
처형이 돼버려요. 알면서 가서 처형이 알면서 되는구나. 오자선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초평왕과 비무기 내가 가만 놔둘 내가 정말 처치하고 말 것이다. 일단은 이 초나라를 떠나야 되잖아요. 예. 그 초나라를 떠나기 위해서는 장강,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양쯔강이라는 강을 넘어서 남쪽에 있는 오나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벌써 오자서 수배령이 단단해진 거지. 초나라에. 어떡하지? 저 성문을 통과해가지고 양쯔강을 건너야지 내가 오나라로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동고공이라는 그 의원을 만나요. 여보게 그쪽이 오자선가 지금 저 장강을 건너야 되지. 내가 도와주겠네. 뭐지? 아니, 신선인가? 예? 저를 지금 고발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원이네. 사람 목숨 살리는 의원이 내가 네 목숨을 지금 내가 죽이겠는가? 나를 믿고 따라오게 해서 그 동고공이란 의원 집에서 며칠을 묵어요. 하루 이틀 사흘. 오자서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미치는 거죠. 빨리 건너야 되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쉬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얼굴은 저같이 젊은데 머리가 하얀 인물이 나오면 100% 오자서예요. 딱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쉬었어. 게다가 동고공이 무슨 흙 같은 걸 가져와요. 이걸 얼굴에 바르게. 얼굴이 시커멓게 이제 흑칠하니까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요 상태로 양쯔강을 건너게. 그래서 건너가지고 도강에 성공을 해요. 통과해. 그래가지고 오나라에 들어가는데 당시 이제 오나라의 왕이 요예요. 요 왔어 그거 할 줄 알았어. 요. 그래서 요한테 가서요. 그 왕 요. 알고 있더라고요. 오자서의 그 명성을. 당연하지. 이 셀럽들의 어떤 그 최신 소식이지. 네. 예. 아, 네가 그 초나라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오자선가?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나? 대왕,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원한을 품고 오나라에 왔습니다. 제 복수를 도와주시면 제가 초나라를 격파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오왕 이요가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저 초나라가 약간 그 거슬렸는데 그래, 날 도와가지고 그 초나라를 무찌르는 걸 도와주면은 네 복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됐어요. 좋다. 드디어 내 꿈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 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 딱 나타나가지고 요왕한테 말을 해요. 저기 대왕, 지금 초나라에서 온 저 친구 무슨 말을 믿고 저렇게 도와주려고 합니까? 도와주시 마십시오.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 약간 태클을 걸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공자광이라는 사람인데 공자광? 그 오왕 요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오자사가 들었어. 그러니까 공자광을 찾아가요. 왜? 공자광? 공자광. 아니, 당신이 공자광이라는 사람이요? 나의 복수를 왜 방해하는 것이오? 했더니 공자광이 오자사를 앉혀요. 잠깐만 앉아보시오. 사실 나는 왕위를 빼앗겼어. 지금 앉아있는 왕자에 앉아있는 저 오왕요 내 사촌이지만 나한테 와야 할 왕자리를 저 사람이 빼앗아간 것이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무리 봐도 사마천은 그냥 그날 생각나는 내용으로 릴레이 소설 같은 걸 쓴 게 아닐까. 이게 이야기에 맥락이 하나도 없고 이거 막 말이 이상이가 이거를 어떻게 정사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단국대학교 김원중 교수님한테 그런 말 하시면 큰일 나 지금. 이걸 어떻게 정사로 보냔 말이야 이거를. 이 말도 안 돼. 끝까지 들어보면 정사같이 들려요. 아무튼 어쨌든 그러니까 공자광이 오자스를 앉혀요. 앉아보시오. 사실은 저 왕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지금 저 오왕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위를 찬탈당했다. 찬탈당한 것이오. 아. 진짜로 내가 부탁하는데 내가 빼앗긴 왕자리를 찾게만 도와준다면 당신의 그 복수 초평왕과 비묵이 내가 반드시 복수하는 거 도와주겠어. 한 번만 도와주시오. 일이 점점 복잡해져. 알겠어. 그럼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왕을 죽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됐어. 근데 자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자사가 양쯔강을 넘을 때 전제라는 아주 날렵한 친구를 하면 만났어요. 아, 또 그 와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 와중에 지금 다 스킵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정말 실력 있는 자객을 한 명 알고 있어. 전제라고 하는데 믿음직한 친구요. 불러오시오. 불러왔는데 자, 이 칼을 받아라 전제야. 이 칼은 쇠 뭉치도 자를 수 있는 어장이라는 엄청난 칼이다. 이거 가지고 오왕요를 죽이러 가라. 쇠를 자를 수 있다. 어장이 생선 창자란 말이거든요. 전제가 똑똑했어. 이거 생선 창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생선 창자 뱃속에 숨겨가지고 찌르면 될 거 아닙니까? 너 천재다 전제야. 마침 하필이면
오왕이호가 생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그럼 이제 그 무기 은닉하기 좋겠네요. 그래서 공자광이 자기 사촌형인 오왕이호를 파티에 초대를 해. 형, 사촌형, 커즌, 내가 정말 그 양쯔강에서 맛있는 잉어 요리를 준비했는데 와서 드세요, 형. 이상하거든. 오왕이호가 생각했을 땐 나랑 별로 안 친한데 제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부르지? 해가지고 옷을 철갑옷을 3겹을 입어요. 괜찮다. 그냥 호위무사랑 같이 간다. 뭐 내가 공자광 너희 집에 가지만 뭐 죽이려면 죽여봐봐. 해봐. 말은 괜찮다 하면서 옷은 철갑을 3겹을 입고 먹어요. 그러니까 먹다가 메인 코스 왜 안 나와? 전제가 들고 옵니다. 잉어 요리를. 당연히 호위무사가 맞겠죠. 여기는 놓고 가라. 우리가 갖다 드리겠다. 그러니까 거기 전제가 소리쳐요. 대왕! 이건 제가 요리한 요리입니다. 제가 직접 살을 발라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뼈가 많은 양쯔강 잉어예요. 인별그램에 사진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알았어, 너 와봐. 그 대신 몸 검색해. 다 검색했는데 아무 무기가 안 나오는 거야. 무기가 없으니까 통과해요. 당연히 칼은 생선 안에 있지. 네. 딱 앞에 놓고 대왕! 제가 잡은 생선이 있는데 제가 직접 뼈를 발라드리겠습니다. 그래, 발라봐. 뱃속에서 칼을 뽑아들고 장미칼을 딱 빼가지고 어장이라는 칼을 뽑아들고 팍 찌르는데 너무나 날카로워가지고 3겹의 그 갑옷이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장미칼. 장미칼? 그 독일제? 그 순간 군사들이 와르르 몰려와요. 이것은 공자광의 음모다, 계략이다. 그때 오자서가 칼을 빼고 나가는 거예요. 딴 너희들 잘 들어라. 어차피 이 자리는 이 죽은 오왕요의 자리가 아니라 옆에 있는 공자광의 자리였다. 어차피 왕은 죽은 거고 지금 공자광이 자기가 가져야 할 자리를 찾는 것이다. 따를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딱 오자서가 큰 소리에 얘기쳐요. 딱 그 대신들이 들어보니까 어차피 왕은 죽었고 그렇지. 원래 왕 자리는 저 공자광이 맞는 거예요. 이제 대의 명분이 좋지. 그래서 새 왕으로 공자광을 오나라의 왕으로 올립니다. 그 왕이 우리가 이 수많은 고사성으로 알고 있는 오나라 왕 함려에너지 합려. 합려. 근데 그래서 결국 오자서는 복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뒤에 더 스토리가 연결되는데 이거 무슨 뭐 천일야화도 아니고 이거 뭐 얘기가 아니 복수는 성공을 해요. 나중에 하긴 해요.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초평왕과 비묵이 있잖아요. 예. 둘 다 자연사를 해버려. 그게 무슨 복수야? 자연사를 했는데 무슨 아니 복수야? 들어봐요. 나중에 얘기인데 일단은 초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상대가 자연사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복수야? 쳐들어가가지고 예. 초평왕도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있어. 예. 그러니까 자기 무덤이 어디 있는지 밝히지 말라고 하고 자기가 수중 문무왕 같이 연못 아래 관을 넣고 예. 연못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걸 알아내 오자서가 연못 못을 다 이거 한일 펌프로 빼낸 다음에 상표가 나왔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펌프로 빼낸 다음에 예. 관을 끄집어내고 그 시신이 썩자고 그대로 있었대요. 거기에 채찍질을 300대를 때려. 팍팍팍. 진짜 아무 의미 없다. 왜? 살아있을 때 복수를 해야지. 부관 참시. 알겠습니다. 야 이거 야 여부리 다음에 여부리로. 여부리 오케이 콜. 여부리가 재밌어. 역시. 여부리가 재밌어. 네. 그 누구냐 노예 얘기 나와요. 노예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진나라 그 상국 그 중국 통일 그러니까 진시황 전의 중국 역사는 야 이게 애매해요. 이게 어디까지 이거를 진실로 받아들여야 할지 되게 애매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철기 문명까지는 와야지 뭔가 좀 역사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나. 청동기까지는 좀 애매해. 아니 그 여부리가 참 그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었던 게 예. 여시춘추라고 해가지고 예. 뭐 일자천금 예. 여기서 틀린 글자 하나라도 찾아내면 내가 천금 줄게. 아무도 못 찾았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만 예고편이었어요. 여부리 얘기.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시 우리 역사로 돌아와가지고 아까 우리 김유신 장군 얘기했잖아요. 네. 또 다른 분. 사실은 이 사람을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킹메이커야라고 하고 깜짝 놀랄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스스로 왕이었던 인물입니다. 스스로 왕이었던 인물. 그런데 다른 나라 왕을 세워요. 다른 나라 왕을 세웠다. 견훤입니다. 견훤이다. 나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 견훤 이분 되게 좋아해요. 이 인생이 너무 드라마틱해. 서인석 씨죠, 서인석 씨. 서인석 씨죠. 그러니까 인생도 드라마틱한데 사실은 이게 이제 킹메이커랑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왜 갑자기 이분이 등장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927년 11월 경주 포석장에서 있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려사 재료 할 것 없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혜왕이 잔치를 벌이다가 급습한
견훤에 의해서 자진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당시 왕족이었던 김부를 왕위에 올렸으니 그가 경순왕이다. 끝. 이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경주까지 쳐들어가서 그 나라 왕을 죽였으면 지가 왕이 되든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신라를 멸망시켜야 될 텐데 왜 거기서 갑자기 경순왕을 즉위시켰을까? 그 제가 기존까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그 신라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견훤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사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경향에 있는 신라의 여러 공간 중에서 하필이면 경향에 있는 그 공간을 기습을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신라 내부에 일정하게 연통을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경혜왕이 당시 굉장히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친고려 정책을 펼친 왕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박씨왕이에요. 박씨다. 그러니까 박씨왕이 내무랑 때 이후로 끊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몇백 년 만에 다시 박씨왕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은 진골이었던 김씨들이 볼 때 약간 불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견훤으로 볼 땐 이때 이제 거의 뭐 신라를 경주 빼놓고 완전히 포위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대단했어. 멸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느낌이 뭐냐면 900년, 1000년 가까운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는 여러 면에서 견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했다고 봤던 겁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진짜 그 심정적으로 애틋함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고려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신라의 호족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옛 신라의 신하들이었는데 지금 견훤에게 붙어 있는데 문제는 고려가 멸종하게 있는 상황에서 신라를 통합시켜 버리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신라의 귀족들이 상당 부분 고려로 넘어가죠. 거기에 붙겠죠. 거기에 넘어가고 오히려 또 후백제 안에서도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아, 본인의 후백제가 혼란에 빠질 걸 우려해서. 그렇다면은 이때 견훤이 선택했던 거는 왕만 교체시키자. 왕만 바꾸자. 그래서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쪽에 박씨하고 김씨의 조그마한 알력이 있었던 거죠. 큰 알력은 아닌데 그거를 이용해서 거기에 김부를 왕위에 올려놓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김부를 왕위에 올려놓고 오는데 특이한 킹메이커네. 굉장히 큰 만약 그런데 이 상황이 이 보통의 상황이랑 김부가 이제 그럼 견훤이 물러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신라 내부에서 쟤는 왕이 아니야. 이래야 될 거라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견훤이 세운 이거 뭐 뿌락지 같은 왕. 일종의 괴뢰 왕이잖아요. 그러면 쟤는 왕이 아니야. 몰아내야 돼라고 신라에서 뭔가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김부를 왕으로 삼아요. 그거는 그렇다면은 견훤이 신라 왕실의 상황을 정통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염두에 뒀던 거죠. 근데 이 사건이 누군가에게 부담을 줍니다. 누구? 왕건한테. 이제 930년이 되면은 이제는 거꾸로 경주 주변을 전부 다 고려가 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김부가 걱정이 되는 거죠. 누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얘 김부는 아무튼 친고려 정책은 펼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후백제 정책은 펼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왕건이 마음만 먹으면 또 와서 왕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겠죠. 왕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먼저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년 뒤에 왕건이 오거든요. 931년에 왔는데 그때 고려 견훤을 경순왕을 쫓아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라가 마지막까지 버텼던 그 힘은 굉장한 역사적인 내력이 있었고 그 자리를 견훤이든 왕건이든 차지할 수가 없었던 건데 근데 뜻밖의 견훤이 왕건한테 항복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자신을 세웠던 견훤이 항복을 보고 경순왕도 항복을 결정함으로써 935년에 신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로. 여기 뒤에 얘기도 재밌는데 나는 그 경순왕은 왜 이렇게 그 묘를 크게 써주고 견훤은 그렇게 안 해주고 궁예는 어디로 사라지고. 아니요, 둘 다 묘 작아요. 그러니까 경순왕도 묘가 작고. 경순왕은 그래도 되게 처우가 좋던데. 처우는 좋은데 묘는 작아요. 알겠습니다. 야, 시간이 없다. 이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역사 코너도 역시나 재밌었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2번 이성균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성편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박광일 작가, 서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은 또 어떻게들 어떤 하루 보내셨을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정용경님, 아침부터
이 코로나 검사 때문에요. 선별 진료소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휴식 시간과 맞물려서요. 번호표를 받고 집에 있다가 다시 갔어요. 오후에도 사람이 많아서 번호표가 없는 사람은 내일 다시 오라는 말에 사람들이 정말 엄청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분들도 어쩔 수 없긴 했을 텐데 참 이놈의 코로나가 문제예요. 안 그래도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간 좀 혼선도 있었고요. 사람 자체가 많았던 이유도 있고. 이거 참 이게 막바지 고비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2028님, 설 명절에 저는 친구한테 끌려서 첫 번째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추운 건 질색 가는 사람이라서요. 안 간다고 했는데도 하도 가자고 해서 갔는데 감기 걸렸어요. 친구들은 좋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약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여기 싫은 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마다 스타일이 따로 있는 건데 막 뭔가 뭐랄까요? 야, 캠핑을 해라. 뭐 캠핑을 해야 뭐가 좋다. 아니면 뭐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 뭐라 그러죠? 미라클 모닝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 개성이 다르고 체력이 다르고 혹은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그런 건데 일테면 저기 그 왜 철학자 데카르트 있지 않습니까? 좌표를 만들었던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과외를 해달라고 하는 그 왕비 때문에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가 죽었어요.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그 아침 일찍 못 일어나는 사람한테 자꾸 새벽에 일어나서 과외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라이프 스타일 바꾸지 마세요. 김경애님, 해가 바뀌니까 나이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벌써 황혼의 문턱까지 온 저에게 힘내고 건강하라고 옹디가 응원 좀 해주세요. 왁스의 황혼의 문턱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노래 듣고 올게요. 정혜경님이 청해주신 프리스타일의 Y까지 듣고 왔습니다. 혜경님이 오늘 남편이랑 두 딸이랑 윷놀이 했어요. 둘씩 편을 먹고 3판 2선 승제로 게임을 했는데요. 제가 5번 연속 유시 나와서 이겼네요. 저 올해 대박 나려나 봐요. 하면서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대박 나실 겁니다. 윷놀이. 윷놀이 한 진짜 오래됐네. 윷놀이 정말 재밌는데. 5016님, 입춘을 코앞에 두고 소개팅했습니다. 부디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로운 대화가 오고 가길 바랬는데 이 첫 만남이었는데 불구하고 부동산, 연금, 연봉 이야기만 하다가 끝이 났네요. 언젠가는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상대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럼요.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만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소개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소개팅이라는 거는 너무 이게 뭔가 목적이 뚜렷한 노골적이면서 노골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뭔가 티를 내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만남이라서 저는 참 이상한 문화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다른 만남에서 우리 5016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연을 충분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2765님, 택배 상하차 일하고 있는데요. 명절을 쉬고 오니까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8시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추운 날씨에도 등에서 땀이 납니다. 아직 4시간은 더 일을 해야 돼요. 다리랑 허리가 아파서 잠깐 스트레칭하면서 문자 보내봅니다. 하면서 지금 이 사진이 같이 보내주신 건가요? 그렇죠? 이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냥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모래사장에 모래처럼 박스가 펼쳐져 있어요. 이게 물류센터 내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정말 택배 상자들이 모래같이 있어요. 와, 이걸 언제 다. 아유 2765님 저기 진짜 건강 좀 살펴가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말이 안 나오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밖에
들을 게 없네요. 아이고. 건강 챙기세요 꼭. 3930님이 청해 주신 팀의 별, 그리고 2399님이 청해 주신 부가킹스의 사이렌 두 곡 같이 듣고 올게요. 허지웅쇼 내일은요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가능 있는 날이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엔딩송 현상복님이에요. 피곤했던 하루지만요 오늘을 무탈하게 보낸 후에 이 밤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네요.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